부분들이 있어서 항상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스코어 차트가 안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스코어 차트는 이 일 안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일 안에 올라갈 수도 있어. N시간 안에 올라갈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마이크를 안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강의하면서 또 땀나네요 지금. 들려요? 잘 됐나요? 네, 잘 들려요. 저만 불편하죠? 아니요, 네. 괜찮아요. 저희는 안 불편해요. 저는 얘가 자꾸 찔러가지고 어디 있어요 마이크가? 얼굴 빨개요. 저 안 할래요. 이제 된 거죠? 네. 된 거죠? 얘가 들고 해야 되잖아 또. 아니 그래서 한번 웃음 터지면 큰일 나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스코어 차트를 이용한 거래가 있고, 그리고 프리미엄 차트가 있죠. 프리미엄 차트는 시그널을 이용해서 S 시그널, 그 다음에 S2, 그럼 이제부터 하락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상승할 수 있어. 그래서 단기 거래를 했을 때 중기, 단기 매매를 할 때 유용한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차트가 있죠. 그래서 스마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10,000 패키지를 구독하신 분들에 한해서 보여지는 차트여가지고 조금 특별화된 차트라고 해요. 근데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세를 명확하게 저희가 이렇게 추세를 보여드리고는 있는데, 프리미엄 차트에서 S2 하락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보통 그렇게 알려주는데도 자꾸 역추세 매매를 하다 보니까 물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스마트 차트에서는 초록색 바탕에는 굳이 쇼 진입하지마, 빨간색 바탕에는 롱 진입하지마 라고 해서 시각적인 표현으로 나타내서 상승장, 하락장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초보분들이 이 장인 바탕이 초록색이니까 나는 고야라인 근처에서 롱, 고야라인만 만나면 롱, 그 다음에 빨간색 바탕이니까 고야라인 만나면 숏, 고야라인 만나면 숏,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참 어렵죠. 저도 지금 이제 세 가지 이거를 이제 세 가지 차트를 저도 막 보려니까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스마트 차트를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차트만 조금 많이 스마트 차트에 다 나와 있어. 스마트 차트를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차트를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선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코어 차트, 프리미엄 차트, 스마트 차트 요거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거래하시는데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완전 초보이신 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언제 어디 선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어디에 진입 요거 자체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시그널로 표현을 해드리긴 했는데, 시그널 아래쪽에서 RSI 시그널이 떴거나 위에 쪽에서 캔들 시그널이 떴다. 그럼 그 시그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제 타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RSI 시그널이 롱이 떴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막 매매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롱 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롱이 떴어 라고 생각하면 뚜뚜뚜 떴다가 여기서 롱이 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지금부터 상승할 건가 봐 해가지고 여기서 진입을 해요. 이제 롱이라는 표현보다 어쨌든 매수를 상승하나 봐. 나 그러면은 지금부터 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사니까 하락하는 상황이 늘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롱이 떴어. 그러면 시그널이 뜨고 그 캔들, 시그널이 뜬 캔들 옆쪽으로 양봉들이 2개가 있던 3개가 있던 그 양봉들을 3가지를 합쳐요.
이렇게 합치고 이 양봉들을 합친 이렇게 네모 박스 보이시죠? 이거를 한 캔들로 보시게 되면 한 캔들로 이렇게 보시면 이 캔들의 절반값이 1차 진입 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진입하고 그리고 얘가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조정을 받는 거죠. 시그널이 뜨고 조정을 좀 받게 되면 그 다음은 2차 매수, 3차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한 4차 매수죠. 초보이신 분들은 4차 매수까지. 근데 여기에서 4차 매수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 내가 시드가 1000달러야. 1000달러면 내가 이번 포지션에 이번 종목에 들어갈 거는 한 20%만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 시드 분배가 벌써 처음부터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0달러가 있는데 1차 여기에다가 2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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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달러 다 들어가. 이렇게 다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초보이신 분들은 내가 1000달러 기준을 말씀드리면 항상 포지션은 20%만 진입을 하셔야 돼요. 한 종목당. 내가 두 종목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20%, 60%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장의 흐름이 너무 무빙이 심하다던가 손절을 해야 될 때 여기 20%에서 손절하는 것과 시드를 다 태운 상태에서 손절을 하는 거는 손절 금액이 틀려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은 지금 아예 내가 이 차트나 거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를 처음에는 명확하게 원래 지금 20%도 넉넉하게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한테 본인 시드에 10%만 넣으시라고 해요. 넣으라는 게 1차 20%가 아니라 내가 지금 리플 진입, XRP를 진입을 해야겠다. 그럼 내 시드에 20%를 분배하시고 20%를 지금 4분할로 내가 넣겠다. 그럼 20%를 4분할로 나눠서 1차 진입, 2차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까지 진입을 했어요. 4차까지 진입을 하고 났더니 이렇게 밑에 3차, 4차는 안 걸리고 1차와 2차만 걸려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나요. 그랬을 때 내 시드 1000만 원에 안 그래도 20%밖에 안 들어갔어. 근데 이 20% 중에 또 반밖에 안 걸렸어요. 1차, 2차만 걸려서 요거만 두 개만 걸리고 쭉 올라가니까 수익은 너무 좋은데 수익률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하시다 보면 이제 욕심이 나요. 이거 되게 잘 맞는다. 진짜 잘 된다. 이런 생각에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두 개는 또 안 걸려. 게다가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20%만 태우라 그랬는데 이렇게 잘 맞는 걸 왜 자꾸 20%만 태우래. 이런 이제 화를 내세요. 아니면 조용히 몰래 올리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 1000만 원 시드 중에 이제는 처음부터 30%, 그 다음 30%, 그 다음 30% 이렇게 걸어요. 그랬더니 이제 잘 걸려요. 그래서 수익이 엄청 잘 나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그렇게 해서 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몇 번만 이제 거래소에서 먹을 수 있게 드려요. 재밌지? 이러고 이렇게 기회를 줘요. 기회를 준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얘가 1차, 2차, 3차, 4차 걸려요. 그리고 나서 걸리고 쭉 가요. 안녕 이렇게 가요. 그러면 시드가 다 탄 상태잖아요. 시드를 다 태운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10%, 20% 이렇게 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내 시드가 총 1000달러 중에 딱 그냥 100달러만 들어갔을 때 손절하는 거랑 내 시드 1000달러에 거의 900달러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 마이너스 10%, 20%, 30% 이렇게 마이너스가 30%가 났다. 이때 손절은 아무도 못해요. 그럼 결국 버티는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버텨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버티는 부분은 거의 지옥을 한번 다녀와요. 그 버티는 싸움은 정말 마이너스가 계속 쭉쭉쭉쭉 나는 요즘에 또 게다가 요즘 장은 트럼프가 되면서 굉장히 무빙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이랑 다르게 정말 어디까지 떨어뜨리고 어디까지 오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시드 분배는 무조건 지키시고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손절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시드를 적게 태우는 거다라고 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입은 1차 나 초보야, 나 완전 초보야 그러면 이 RSI 롱 뜬 거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지금 이 옆쪽 같은 경우에는 RSI 롱이 떴는데
옆쪽에 양봉 캔들 하나만 딱 뜬 상태에서 RSI 롱이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서 생각할 부분이 없고 이 양봉 캔들의 절반 값의 1차, 이 끝에 2차 이렇게 1차, 2차 진입을 하셔서 수익을 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전 초보야 하신 분들이 해야 되는 기본 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완전 정답이냐 정답이 아니에요. 뭐든지 한 70%의 확률 저희가 조금 더 진입하는데 편리하라고 그래도 룰을 조금 이렇게 정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확률이 높더라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정해드린 거고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 조금 더 빨리 수익이 나더라. 그래서 이런 진입 방식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한 부분부터 시그널 뜬 캔들까지 하나의 캔들로 이렇게 여기서 RSI 롱이 떴어. 롱이 떴고 그 다음에 옆쪽으로 보니까 이렇게 양봉이 다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한 캔들로 보는 거예요. 이 노란색이 한 캔들이에요. 이 캔들의 절반 값에다가 진입가를 정해 놓는 거예요. 근데 뚜두두두두 올라가고 잠깐 조정을 받아요. RSI 롱이 뜨면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람 심리가 잠깐 조정받고 올라갈 건가 봐 하고선 여기서 그냥 확 올라타는 습관이 생겨요. 이렇게 차트를 자꾸 보고 있으면. 근데 그런 거래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지정해서 기다리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RSI 롱이 떴고 얘를 하나로 해쳐 이 부분에다가 예약을 걸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이 1시간 동안 얘만 이렇게 캔들만 보고 있으면 얘가 과연 내려올까? 이 반까지 내가 지정해놓은 여기까지 안 내려올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추격 매매를 해요. 사고. 그래서 이렇게 거래 습관이 들어버리면 절대 내 실력이 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지켜서 거래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한 캔들로 보시고 1차 매수, 2차 매수 걸어놓고 얘가 안 걸려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날은 그냥 얘는 내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내줘야지 그냥 막 사주고. 근데 이렇게 습관이 들면 늘 그런 거래를 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룰을 딱 정하시고 여기다가 지정가 해놓고 걸리는 것만 가지고 수익을 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매수 걸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SI 시그널 떴을 때 진입 방법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보시면 RSI 롱 떴어요. 장대 양봉으로 빡 떴어요. 그러면 이때 좀 고민돼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디서 들어가야 되지? 라고 고민이 많이 되신 거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RSI 롱이 딱 떴고 RSI 롱이 여기 딱 떴고 장대로 얘가 거래량이 유입이 돼서 딱 올라가니까 RSI 롱이 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시간 봉이니까 지금 현재 기준은 캔들 자체가 1시간 캔들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1시간 캔들이니까 얘가 이렇게 보이지만 만약에 이제 집에서 15분 봉, 5분 봉, 3분 봉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캔들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러면 나누고 가는 거에 다다다다 여기 올라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탔더니 또 내려와요. 그래서 항상 낮타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타는 거래 말고 내가 지정가로 거래를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RSI 롱 따고 얘가 이렇게나 올라갔어. 그러면 이제 놔놓고 가도 상관없어요. 놔놓고 가도 내가 안 샀으면 잃진 않은 거예요. 나중에 자꾸 뭔가 손절하는 타이밍이 자꾸 내가 거래했을 때 손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작은 시도로 손절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굉장히 실력이 늘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계속 당하다 보면 정말 안 사진 게 마음이 편할 때도 있어요. 안 사진 게 안 잃었구나 이렇게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떴다. 그 장대 양봉의 절반에다가 걸어 놓으시고 안 걸고 가면 그건 내 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대 양봉 1차 진입 여기 2차 장대 양봉이 시작된 이 부분이 2차 진입 1차 2차 매수 걸어놓고 중간에 이제 나는 불안하니까 1차 2차 시드를 너무 딱딱 태우기보다 그래도 불안해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걸겠다 하신 분들은 그거를 이 절반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4차 진입까지도 이제 하셔도 되고 3차 하실 분들은 절반부터 3차로 나누시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장대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진입은 장대 양봉의 절반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래를 진입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한 달 중에 한 4일, 일주일 안 되는 기간, 4, 5일 정도는 장이 상승을 해요. 그리고 한 달 중에 장이 한 4, 5일은 또 하락을 해요. 명확하게 고야 라인이니 사선으로 오르고 사선으로 내리는 기간은 한 달 중에 얼마 안 돼요. 그러면은 남은 기간은 어떻게 되냐? 남은 기간은 거의 횡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남은 기간이 너무 기니까 그 지루해가지고 명확한 시그널에 그냥 딱 수익 내면 좋은데 이 횡보장에도 손가락을 놀리고 있자니 내 시드를 가만 놔두자니 이게 너무 이제 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횡보장에도 보통 이제 하시지 말라고, 초보이신 분들은 횡보장에는 거래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추세 매매를 못 하시고 이거 다 놓쳐요. 이렇게 올라가나 하고 놓치고 내려가나 하고 놓치고 횡보장에 보통 많이 거래를 하세요. 이제 횡보가 기니까. 그랬을 때 그래도 횡보장에 그래도 수익 낼 수 있는, 수익이 크진 않더라도 수익 낼 수 있는 이 횡보장에는 이렇게 지금 정리해놓은 횡보 구간에서는 시그널 시작가 횡보기 때문에 횡보는 캔들이 작아요. 추세가 명확하게 나오면 캔들이 뚝뚝뚝 올라가지만 횡보장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고야 라인을 끼고 이렇게 차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캔들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캔들을 반으로 쪼개고 4분의 1 쪼갤 그런 가격이 안 나오죠. 그래서 횡보장의 구간에서는 시그널의 시작가, 이 시그널이 딱 시작이 됐죠. 그러면 이 시그널의 시작가, 여기 마우스를 여기다 가져다 놓으면 이 왼편에 이 캔들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캔들의 시작가에 1차 진입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2차 진입은 이 횡보 끝라인 지금 보시면 얘가 횡보를 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를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진입은 이 캔들의 시그널의 시작가, 그 다음 2차 진입은 그 횡보의 끝, 횡보의 지지라인에다가 2차 진입을 걸어 놓으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전 초보이신 분들이 주저주저 언제 들어가지 할 때에 그냥 기본 매뉴얼로 지금 설명을 드렸고, 이거를 지켜서 이제 거래를 해보시면 수익이 나는데 어렵지 않다. 근데 수익이 어렵던데요?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을 4, 5% 보려고 하실 때 이렇게 지금 캔들의 절반 횡보 때는 이렇게 들어가세요 라고 했을 때 초보이시잖아요. 초보이신 분들이 3, 4, 5, 6% 막 이렇게 수익을 낸다는 거는 굉장히 고민되는 구간이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견뎌야 되는 구간들이 많은데 초보이신 분들은 그걸 못 견뎌요. 올라가는 것 같지만 차트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내려오기만 하면 심장이 떨리고 올라가면 신났다가 또 다시 떨리고 그래서 이걸 못 견디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못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은 지금 당장은 시그널과 이 차트를 익히는 거에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1차 진입, 2차 진입을 했다라고 하시면 수익은 그냥 1.5%의 매도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초보는. 그러다가 내가 이 시그널과 내가 고야 차트를 이제 많이 익혔어. 그랬을 때는 한 3%까지 수익을 끌고 가시는 거를 연습을 하시는데, 이제 지금은 초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1%, 1.5%에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심신이 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 왜 1%에서 1.5%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캔들이 하나 움직일 때 그래도 무빙을 조금 캔들이 이렇게 무빙을 해서 이제 움직일 때 캔들 하나, 두 개 정도가 1% 정도 나와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이 마음고생 안 하고 빨리 수익을 보고 나오고 또 연습할 수 있는 퍼센트가 1% 정도 돼요. 그게 이제 캔들 사이즈 때문에 이런 캔들 2개 정도 뜨면 1%라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더 끌고 가자면 이제 더 끌고 올라가나? 라고 했더니 다시 내 금액, 내가 진입했던 금액, 그래서 다시 또 수익 나나? 그럼 또 내가 했던 것보다 좀 빠져. 이거를 자꾸 겪어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재미보다 우리 초보이신 분들은 경험치를 많이 늘리셔야 하기 때문에 1.5%의 수익을 보고 나와서 다음 또 진입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차트를 통해서 내가 진입을 어디서 어떻게 기본 여기에는 이렇게 실차트를 이제 좀 보여드리면, 실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스코어 차트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프리미엄 차트에서 막 시그널이 많기 때문에 이 시그널에서 내가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이 이렇게 떴죠. 지금 RSI 비트코인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세로 고침을 하겠습니다. 차트를 집에서 이렇게 노트북으로 켜놓으셨을 때는 세로 고침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로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로 고침을 이렇게 제가 지금 했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RSI 시그널 아래쪽에 뜬 RSI 시그널이 S예요. S 뭐죠 여러분? 하락합니다 라고 떠 있어요. 그러면 주가 되는 거는 시그널이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 기준점을 둬야 되냐면 기준점은 캔들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 캔들 요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비트코인이 L2 요렇게 지금 L2일 때 L2면 RSI L인데 L2가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어. 상승의 구간이야. 언제까지? 다음 깜빡이가 뜰 때까지. 요게 기본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캔들 시그널은 L2인데 RSI가 S가 떴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위는 오른데 아래쪽은 또 내린데. 그럼 이걸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깜빡이가 뜰 때까지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야. 근데 차트는 무조건 직선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숨이 차. 그래서 조금 쉬어야겠어 라고 할 때 S가 떠줘요. 그래서 쉴 건데 어디까지? 고야 라인을 만나러 갈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2인데 지금 이렇게 빨간 선 보이시죠? 프리미엄 차트의 프로 부분에서 빨간 선까지 여기가 굉장히 저항 부분이거든요. 엄청 저항받아. 얘 뚫리면 슉 올라갈 수 있는데 과연 이게 뚫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캔들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못 뚫리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RSI가 S가 탁 떴어요. 그럼 얘는 조금 고야 라인까지 조정받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고야 라인까지 역시나 조정을 받았네. 근데 고야 라인까지 조정을 받고 고야 라인까지 침범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쩌면 얘는 캔들 시그널까지 바꿀 수도 있겠다라고 늘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캔들 시그널이 주가 되고 그 캔들 시그널이랑 반대 RSI 시그널이 뜨면 고야 라인까지 조정을 받겠다. 근데 고야 라인까지 조정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짠, 여기 이렇게 받았죠. 고야 라인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거래량이 엄청 유입된 음봉이 세게 이렇게 떴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올라가려 그러면 힘이 얼마나 들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S2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준비? 내가 만약에 롱진입 중이다. 아니면 비트코인을 현물로 들고 있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워낙 조금 들어갔어. 너무 조금 들어갔어. 그러면 내가 저점에서 조금 더 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얘가 L2에 이렇게 강한 전조 증상을 띄우고 S2라는 지금 시그널이 뜬 상태예요. 그러면 현재는 RSI S와 S2가 유지 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RSI S와 캔들 시그널 S2 다음 깜빡이가 뜰 때까지는 S2의 영향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양봉이 시원하게 몇 번 떠줘야 얘는 캔들 시그널이 또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RSI 일단은 롱으로 바뀌어야 고야 라인까지 얘가 좀 침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깨끗하게 나는 아직 초보여서 차트만 보게 되면 S2에 RSI S이기 때문에 아직도 하락의 여지가 너무나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가 더 빠지면 나는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매수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매수는 그럼 현물로 매수는 그럼 어디서 해야 될까요? 우리가 프리미엄 차트에서 SR기는 그래서 넣어드렸죠. 저항선, 지지선을 말씀드렸는데 얘가 만약에 S2와 S가 만나서 엄청 빠지게 되면 첫 번째, 얘가 지지받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좀 많이 여러 번 분할 매수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좀 많이 하고 싶고 여기까지 안 내려와서 내 거 안 사지는 게 나는 너무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1000 중에 나는 이 종목을 딱 20%만 들어갈 거고 20%만 잘 분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를 가지고 나는 여기까지 안 내려갈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1차 진입 제가 또 갑자기 선물 얘기할 뻔했네요. S2니까 그 고야라인에서 1차 진입하려는 그게 아니잖아. 네, 그래서 얘가 S2, RSI S이기 때문에 하락을 많이 할 수도 있어 라고 할 때 이제 1차 진입 이제 요거는 김규환 선생님이 맨날 쌍둥이 캔들이라고 알려주시는 요렇게 얘가 요렇게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 여기가 돼요. 이 꼬리 때문에. 이 꼬리 때문에 이런 꼬리들은 무시 못할 지지선이 돼요. 그래서 이 꼬리 때문에 이제 지지 S1이 여기가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가 1차 진입이 되지만 나는 나놓고 가는 게 너무 싫고 여기서 여기가 너무 멀어. 그랬을 때 이게 고야 라인을 틱 맞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랬을 때 얘가 1차적으로 여기에서도 한번 지지를 받겠다.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똑같이 끝난 부분 있죠. 끝 부분이 이렇게 똑같이 끝난 부분, 요 부분 똑같이 끝났죠. 똑같이 여기가 굉장히 큰 지지선이에요. 그리고 위에서는 저항선이 돼요. 위에서는 어디가 똑같이 끝났죠? 위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끝났죠. 똑같이 끝났죠. 얘가 이렇게 똑같이 끝났다는 건 똑같이 끝내고 또 다시 올릴 거야 라기보다 이렇게 똑같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조정을 받아요. 여기가 저항이 돼서 똑같이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받아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음에 올릴 때도 여기는 저항선이 된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여기서 고야 라인 저항을 받고 지금 다시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얘를 한번 여기에서 진입은 너무 먼 것 같아. 그럼 1차 진입, 2차 진입, 3차 진입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런 나만의 그 거래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의 거래를 통해서 나만의 트레이딩법을 이제 찾아가셔야 되는데 이런 거래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난 대범해 이런 분들은 1차 진입, 2차 진입, 3차 진입 이렇게 해요. 근데 나는 지금 너무 초보고 완전 쫄보야. 나 지금 쫄보야 이러면은 그런 분들은 거미줄을 많이 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CD 20%를 가지고 한 10번을 분할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5번 그냥 분할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을 때 그 지지선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0번을 아무데나 들어가야지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10번의 근거가 얼마나 이게 쌍둥이 캔들이 얼마나 지지선이 명확하냐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한번 지지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도 쌍둥이, 이 위에서 쌍둥이가 되죠. 여기서 또 저항을 받아요. 여기가 쌍둥이 캔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받고 지지를 받거든요. 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또 여기 우리 지지원이 여기 쌍둥이 캔들이랑 또 맞불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쌍둥이 캔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개 이렇게 쌍둥이가 되는 부분들을 여러 개 치셔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1차, 2차, 3차, 4차, 5차 여러 번 매수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내가 들어간 그 초반에 들어갔던 내 CD에 20% 넣겠다라는 것만 어기시지 않으면 돼요. 이거 다 쓰고 20% 다 쓰고 또 땡겼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20% 그것만 지키셔서 분할을 10번 하던 5번 하던 그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 분할 굉장히 큰 지지선이다. 그래서 내려왔을 때 여기를 굉장히 지지받아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를 맞으면 얘가 툭 머리를 맞고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서 입절을 하고 선물 거래를 하신 분들은 숏 진입을 고려하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기본 베이스, 당연히 이 기본 베이스에 여러 보조 차트들이 있어요. 여러 보조 차트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고야 라인 캔들 반 절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완전히 익숙해졌을 때에 이런 보조 차트를 통해서 거래를 더 확률을 높여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야 라인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 되고 저항선이 되니 이 고야 라인을 기준으로 사고 팔고를 정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거래를 하시면 되고, 시간이 되게 빨리 갔네요. 스코어 차트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프리미엄 차트, 스마트 차트는 기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완전 기본이에요. 이렇게 거래를 하시고 나머지 매뉴얼 부분들은 가서 이렇게 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코어 차트가 가장 좀 어려워요. 스코어 차트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잘 안 드려요. 왜냐면은 어려우니까 초보자분들이 받아들이기가. 그랬을 때 근데 이제 이 2시 강의 같은 경우는 많이 섞여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도 섞여 있고 완전 초보인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나는 완전 초보야라고 하신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 파란색은 예측선, 우리 빅데이터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려주는 빅데이터예요. 그리고 빨간 선은 진짜 실 바이낸스 거래 선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실 차트와 예측 차트가 두 개의 차트가 이렇게 한 차트에 물려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파란 선이 아래 있어. 예측이 아래 되어 있죠. 하락할 거야 라고 예측을 해주는 거고, 파란 선이 위에 있어. 그럼 상승할 거야 라고 초보이신 분들은 깔끔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스코어 차트를 2일 차트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세팅이 2일로 되어 있어요. 2일로 되어 있고, 여기 땡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1시간, 1시간마다 점점점 1시간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실 프리미엄 차트를 보게 되면 캔들의 종가에다가 종가에 점을 찍은 거예요. 캔들의 종가에. 그래서 이 종가를 땡땡땡 찍어서 이 종가를 이렇게 종가를 연결해 준 게 우리 지금 이 스코어 차트의 빨간 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점점점점 여기 점점점 이 선을 이은 게 이 빨간색 스코어 차트에서 빨간색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에 맞춰서 너가 이 가격인 게 몇 포인트야 라고 해서 포인트를 부여한 게 이 파란색 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코어 차트는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 실 차트와 예측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측해서 거래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스코어 차트는 현물 거래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스코어 차트를 통해서 현물 거래를 하셔서 수익을 늘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거래를 하는 거냐라고 보시면, 요거는 좀 초보이신 분들한테 어려운 부분이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스코어 차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오른편에는 실가격선, 빨간색 선이 움직이는 실가격선이 나타나는 거고, 이 왼편에는 스코어 점수가 나타나요. 이 파란색이 부여되는 점수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 요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점수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250포인트, 그 다음에 위로는 300포인트, 여기에서 이제 차트들이 움직여요. 차트들이 이 포인트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포인트 중에 만약에 점수가 비트코인 점수가 이렇게 이 상방에 위치해 있어. 그러면 이제는 좀 매도를 고려해봐. 현물 기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수가 많이 올라가 있어. 되게 과열돼 있어. 그러니 이제는 조금 매도를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이렇게 지금 빨간색 요게 실거래선이 이렇게 마이너스 200포인트에 와 있죠. 이랬을 때 많이 저점에 와 있구나. 지금부터는 매수를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점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선물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초보이신 분들이 대응을 할 수 없게 막 진입을 하시기 때문에 스코어 차트를 가지고 선물을 거래하시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현물을 거래를 하실 때는 청산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맘 편하게 마이너스 200포인트 굉장히 저점에 와 있는데 나 일단 1000만 원 진입, 조금 더 빠졌네, 1000만 원 진입
이러다 보면 조금 빠지다가 얘가 이제 상승을 해요. 마이너스 200포인트 가까이, 250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왔다. 그럼 이제 매수 고려 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중간 100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00포인트에서 플러스 100포인트 요 사이에 오게 되면 관망존이에요. 얘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관망존. 그래서 이 가운데 있을 때는 조금 내가 시그널대로만 거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스코어 차트를 바라보는 관점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똑같이 파란 선이 다 어디가 있죠? 똑같이? 위에 있죠. 그럼 다 오른대요. 이 종목 4개 다 오른대요. 그러면 우린 4종목 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더 예쁘고 더 빠르게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애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 4종목 중에. 그럼 나는 이 4종목 중에 누가 제일 예쁠까요? 얘가 이격이 많고 얘도 이격이 많고 이격이 이렇게 많아서 얘네 둘 되게 좋아 보이네? 이럴 때 그렇죠. 되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얘가 올라가긴 다 올라갈 건가 봐요. 이제 종목들이 다 이렇게 상방을 가리키니까 올라가려나? 이제 올라갈 건가 보다. 그럼 나는 저점에서 잡아야겠다. 그러면은 누가 진짜로 저점인가 골라내려고 해요. 그랬을 때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포인트예요. 포인트. 스코어 포인트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아까 얘는 이격이 많이 나서 얘도 괜찮은 종목일 수 있어요. 얘의 저점은 마이너스 150포인트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어, 안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했을 때 손해보는 그 확률을 최소화로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0포인트에 되는 위치에 있죠. 실선이. 그리고 여기 이 UMA라는 종목도 마이너스 200포인트를 예측을 했었고 그 위치를 향해서 내려오다가 올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이렇게 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250포인트. 그래서 되게 괜찮다. 제가 이렇게 차트를 캡처하고 진입을 해봐? 좀 한 뭐 1,000달러만 넣어볼까? 막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놓쳤어요. 갔습니다. 날아갔습니다. 제가 캡처하고 예쁘다. 예쁘다. 이제 사야겠다. 한 1,000달러 들어갈 건데 혹시라도 마이너스 얘가 하락세를 타면 마이너스 250에서 마이너스 350까지 여러분 포인트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분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000달러 중에 한 300달러씩 딱딱딱 해야지 뭐 딱 만들고 딱딱 갔어요. 그래서 예제라. 그냥 가도 이렇게 가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상승을 이렇게 장대 안봉을 띄우진 않은데 얘가 한 15% 20% 굉장히 띄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되게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가 좀 무시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파란색이 위에 있나 아래 있나 이렇게만 보고 간단하게 넘어가시는데 그 중에도 포인트가 그래도 저점에 와 있는 것들을 선택하시면 너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 제가 그래서 찾아서 이거 아까 걔는 놓쳤어요. 그래서 막 약올라 갑자기 약올라 놓쳐서 그래서 내가 그런 애를 한번 또 찾아야지. 근데 마음 먹고 찾잖아요. 그렇게 안 가요. 아까 그렇게 괜찮다 해서 이제 좀 들어가 볼까 하면 날아가고 내가 진짜로 계획해서 들어간 건 안 날아가 이상하게. 참 미안하죠. 그래서 제가 세 종목을 결정했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아까 막 떠 있는데 다 상방을 가리키지만 그래도 이 종목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아까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이 종목들을 선택을 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얘가 마이너스 2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 200에서 마이너스 200포인트, 얘도 마이너스 190, 마이너스 220포인트. 그렇게 많이 낮은 포인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낮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빠지게 되면 마이너스 300포인트까지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분할로 매수를 좀 들어가 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할 때 진행을 했고 이렇게 포인트가 제일 중요해요. 그랬을 때 나쁘지 않죠. 대박인데요. 지금 여기에 레버리지 5가 들어간 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요 두 종목은 거래를 안 했던 종목이에요. 선물로 거래를 안 했던 이거 일부러 설명드리려고 제가 그냥 이거 인증했어요. 제가 이 두 종목을 거래를 안 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마음 급해서 나 이거 진입해야지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레버리 원래 바이낸스는 레버리지 5가 기본 세팅 값이에요. 그랬을 때 카이버 네트워크, KNC 이 종목은 제가 거래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레버리지 3이 그냥 적용이 되는데 얘는 제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다 진입을 2개를 동시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5가 돼 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몰랐을 때 이렇게 대박이 나는 거야. 이제 우정부사님한테 혼나는 손가락. 원했어.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요거를 그래도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 마이너스 190이었던 요 포인트는 많이 좀 더 내려갔어요. 얘가 마이너스 190에서 마이너스 200 밑으로 빠졌는데 포인트가 그 정도로 빠졌다는 건 실 금액도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빠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해놓고 분할을 했기 때문에 딱히 뭐 그게 당황스럽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200포인트? 그러면 이거 고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성향상 마이너스 200포인트? 그러면 이건 저점! 이렇게 정답을 딱 내리고 들어가시면 얘가 마이너스 300포인트까지 빠져버리면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이너스 300포인트, 40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3주 차트를 통해서 또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제가 말이 빨라져서 시간이 이제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100포인트 200포인트 요거 보면서 저점을 조금 더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스코어 차트를 그냥 바라보는 거랑 내가 손으로 진짜 이 금액이 얼마인지 쓰는 거는 수치화돼서 쓰는 건 정말 달라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데이터 값을 쓰면서 하면은 트레이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런 데이터 쓰는 폼을 드렸었는데 스코어 차트를 기반해서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날짜 제가 쓴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5월 2일 2일 차트, 1주 차트, 3주 차트, 스코어 차트는 딱 이렇게 나뉘죠. 그랬을 때 2일 때 고가 제일 고가, 2일 스코어 점수가 말하고 있는 고가 점수를 쓰는 거예요. 고가 점수, 그다음 저가 점수, 고가 가격, 저가 가격 이렇게 쭉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된 그 저가가 있고 공통된 고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장이 너무 상승장이면 그 고가를 계속 갱신해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이 고가까지 도달하고 무조건 하락할 거야. 이 고가에서 나는 숏 내지는 이 고가에서 무조건 사라. 이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적어도 그 내가 데드라인을 좀 걸어놓고 거래를 하시면 조금은 마음이 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코어 차트에서 여기 보시면 이거 제가 해놨네요. 네, 이렇게 제가 이거 뭐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요거 다시 한번 요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얘가 104K이고 200포인트에 와 있어요. 200포인트 스코어 점수 200포인트 높은 가격이에요. 근데 200포인트에 와 있고 조금 더 올라가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3주 차트 보여드릴게요. 3주 차트에서는 얘가 200포인트를 살짝 벗어난 곳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200포인트를 살짝 벗어난 금액까지 3주 차트가 예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2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 사이까지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반등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저점이라고. 그러니까 포인트 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 여기가 고점이에요. 상승 고점에서는 300포인트, 400포인트, 200에서 400포인트는 고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금액, 이 포인트에 오면 좀 매도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지금 스코어 차트도 비트코인의 스코어 차트도 지금 굉장히 고점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와서 그렇게 스코어 차트를 보시고 나서 이렇게 즐겨찾기는 하실 줄 아시죠? 즐겨찾기 와서 그래서 300포인트에 가까이 있는 애들을 보고 얘는 이제부터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300포인트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고점에 와 있는 고점 포인트에 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차트가 고점 포인트에 와 있다? 그럼 분명히 조정은 받아요. 그래서 고점 포인트에
당연히 얘가 더 뚫고 상승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 고점 포인트에 롱을 잡기보다는 포지션 마무리하고 얘가 조금 조정받는 거를 기다리는 게 오히려 굉장히 안전한 거래 매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보면 지금 200포인트 가까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금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얘랑 가장 근접해 있는 얘를 툭툭 따라왔더니 얘예요. 그래서 요 금액을 맞춰서 2일 차트에서는 여기가 고점, 그 다음에 여기가 저점이죠. 얘랑 가장 근접한 아이를 찾아보니 요 지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시면 저점의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저점, 고점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가격을 이렇게 쓰셔서 그리고 지금 차트에서 말하고 있는 저항선과 지지선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거래를 안 하시면 그냥 계속 사다 팔든 내가 어디서 들어가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계획 자체가 안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시고 지금 보시게 되면 내가 사야겠어 라고 하면 2.1선이 내가 매수 타점이 되겠죠. 저점이니까. 근데 3주 차트에서 1.6까지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 빠질 것까지는 예상을 해서 시드 분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 하락하면 당황스럽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여기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코어 차트를 쪼개서 내가 수치화를 시켜놓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 차트는 지금 요날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니까 여기가 고점이죠. 파란색 고점이 지금 2일 차트는 여러분들이 봐도 고점 어느 정도 보이고 1주 차트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요 파란 점 여기가 고점이죠. 그러면은 여기랑 제일 가까운 면이 그래도 여기 요 빨간 선이거든요. 여기다 마우스를 탁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가격이 2.33. 그럼 1주 차트에서 말하는 고점은 2.33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저점은 요 부분이 저점이죠. 그랬을 때 여기 요 저점 여기 이렇게 마우스 가져다 놓으면 여기에 2.132가 저점 다시 한번 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저점이 나와요. 그래서 고점과 저점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3주 차트도 여기가 고점이었죠. 여기 고점 얘랑 제일 비슷한 애 빨간 선에다 마우스 딱 가져다 놓으니까 이렇게 떠요. 그럼 이 가격이 고점, 그 다음에 저점 여기 저점 얘랑 제일 가까운 애 얘랑 제일 똑같은 선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를 마우스를 딱 가져다 놓으니까 이 부분 1.7 그 다음에 이 부분 요렇게 저점 요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기반을 해서 바이셀 전에는 바이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야 라인과 SR 기능 켜시고 이 용지에다가 이제 날짜와 이틀, 1주, 3주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내가 써놓고 내 저점이 어디겠구나 이제 진입 근거를 이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면 제가 아까 XRP 고점과 저점 다 메모했죠. 메모했을 때 이제 이 부분 S2가 떴어요. S2가 이렇게 떠서 그럼 지금부터 조금 하락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제 진입을 할 거고 저의 손절 제가 만약에 숏 진입 그때 또 제가 숏 진입인가 봐요. 네. 숏 진입을 하게 되면 숏을 진입을 했는데 얘가 상승을 해버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손절할 거예요. 저의 손절 라인은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손절을 할 거고 얘가 제 예상대로 내려가면 저는 그냥 수익을 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바이 원 도달을 이때 합니다. 바이 원 도달 그래서 바이 원 도달해서 이제 이거는 XRP 리플 모으기로 거래를 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S2가 떴고 그 다음에 아까 스포 차트에서도 2.1까지 하락할 수도 있어 라고 메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메모를 기점으로 S2까지 떠줘서 숏 진입을 해서 바이 1까지 기다려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스코어 차트 고점과 저점을 이용해서 내가 그 초보이신 분들은 숏 진입은 절대 처음부터 하시면 안 돼요.
헷갈려요. 그래서 나는 초보야 이런 분들은 무조건 저점에서 롱 진입만 하시면 돼요. 저점에서 롱 진입. 지금부터 나는 무조건 저점일 때 롱.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롱 진입만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코어 차트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거래를 하시면 현물 거래를 하시게 되면 정말로 손실 안 보시고 수익을 한 달 동안 끌고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리플 모으기 같은 경우는 선물 기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에서 코인을 거래를 해야 돼서 선물이에요. 근데 내가 숏장에도 숏을 수익 내려고 사실 하는 부분도 선물이 있긴 하지만 나의 자산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 초보이신 분들은 저점에서 그냥 롱으로만 코인 리플 모으기, XRP 모으기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나는 업비트 비썸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코어 차트를 이용해서 저점이 지금 2.21, 2.13, 1.6까지도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내시드를 분배를 여기서 하셔서 수익 나면 매도, 수익 나면 매도, 그날 매도 하시면 업비트에서는 불안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데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을 항상 긋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가 고점, 저점, 아까 보여드린 이런 수치를 그냥 보고 아 그랬구나 하시면 안 되고 이 수치를 가지고 차트에 내려오셔서 그 숫자의 줄을 이렇게 그어 보시고 그 줄 그거 보신 데서 이제 진입을 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은 이 부분이고 고점은 이렇다라고 보여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나는 그러면 이 저점에서 롱 진입을 하고 싶은데 S2가 먼저 이제 뜨게 된 거예요. S2가 차트에서. 그래서 제가 숏 진입을 해서 S2가 이렇게 먼저 떴죠. 그래서 일단은 S로 수익을 내고 저는 이제 지금 몇 년째 트레이딩을 하니까 근데 여기 초보이신 분들은 숏 말고 롱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 이제 사야겠다 했는데 S2가 떠서 저는 숏으로 수익을 냈던 거고 숏을 빨리 정리를 했던 이유는 저점에서 저는 롱 진입을 준비할 거라서 빨리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부분들을 이제 여기 아까 숏 진입했고 여기서 수익 내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아까 말한 제가 메모했던 2.1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점이 있었죠. 그 저점까지 쭉 빼요. 그래서 제가 줄을 이렇게 그었던 지지선에서 무조건 지지선에서만 사지든지 말든지 지지선에서만 사시는 거예요. 그 지지선에서 롱진이 그 다음에 업비트에서 매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드리면 이것도 제가 이제 제 텔방에다가 초보이신 분들은 이 줄 긋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연습 꼭 하시고 이게 어려우신 것 같아서 텔방에다가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서 올려드려요. 줄을 긋고 올려드리면 그냥 이 선에서만 사세요. 제발 얘 내려온다고 다 사 막 그랬더니 진짜 저점에는 못 사세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안 사셔도 되니까 나 여기서 1차 진입, 2차 진입 무조건 이렇게 진입을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요게 줄을 거드리는 게 이렇게 오래 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래서 여기서 사지면 수익 나면 나오세요. 또 기다려. 여기서 사지면 또 수익 나면 나오세요. 여기서 사지면 수익 나면 또 지금 또 그랬네요. 그죠? 또 제가 그어놓은 지수는 와있죠? 그럼 얘가 여기서 빠져서 만약에 여기 그냥 여기다만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사지면 파세요. 사지면 파세요. 대신에 이렇게 줄을 거놓으면 내가 아무데나 안 들어가요. 내 차트가 시각화돼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네. 요 선에서만 들어가야지. 요 선에서만 들어가야지. 이렇게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스코어 차트 점수 옆에다 이렇게 쓰신 거 그대로 이 트레이딩 차트에 와가지고 트레이딩 차트에서 줄까지 이렇게 딱 거놓으시면 아주 마음 편하게 거래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선에서만 어머나 빠지네. 근데 이런 거 줄 안 거놓잖아요. 줄 안 거놓고 빠지는 걸 보게 되면 다 제가 헤드 줄을 거드린 거라서 이렇게 다 있네요. 이렇게 줄을 긋지 않고 얘가 쭉쭉 빠지면 그냥 심장이 떨려요. 우리 초보이신 분들은 어디까지 가는
어디까지는 이렇게 떨리는데 그래도 내가 마지노선을 이렇게 그어놓으면 아 어디까지 빠질 수도 있겠구나, 어디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얘가 반등이 오면 여기까지 올라가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도 마음 편하게 거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줄을 항상 이렇게 좀 그어 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거래하실 때 리플 모으기는 XRP 모으기는 어쩔 수 없이 선물의 방식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레버리지 있으시고 그냥 하루에 10개든 20개든 욕심내지 말고 버시면 돼요. 아까 이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별거 오늘 10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10개 했더니 한 달 동안 했더니 몇백 개. 그 몇백 개 지금 얼마인 줄 아시죠? XRP 개수 때문에.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저는 지금 초보여서 여러 종목 그 연습 매매 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 연습 매매는 100달러만 하시고 XRP 한 종목만 전문가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수를 무조건 늘리는 거에만 주력으로 하셔서 내가 개수를 계속 이 지지선에 사서 팔고 지지선에 팔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셔서 돈 많이 버시는 회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